진구 제4선거 출신 김혜영 의원입니다. 네. 교육감님, 지난 6월 9일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해서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종전 1기하고 2기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이나 추가된 예. 점이 뭡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도 지적한 지점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교원의 교권보호라고 할까요? 뭐, 이런 지점을, 강조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 특별히 이제 공동체성.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나 이익 확대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 교사, 또 학부모라는 다양한 주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좀 강조하는, 제가 요즘 뭐 학부모님들한테도 공동체형 학교라는 공동체성, 공동체형 인성 이렇게 쭉 지금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인권 종합계획인데 예. 이 안에 교권 보호라든지 공동체성 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예. 적절한지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이 들고 왜 이번 3기 부적절한 계획에는 점이 있나요? 아니요,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 지금 명칭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면. 예. 그럼 이번 3기 계획에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필요성 대비해서 네. 내용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내용에. 저는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왜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에 집착하는지 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에 집착하십니까? 집착이란 단어가 맞을 듯 싶어서 제가 쓰는 겁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폐지에 집착하시는다고 지금 얘기도 우리. 그러니까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 예. 제가 여쭤봤으니까 한번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집착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받아 안고, 서울이 정말 학생이나 일반 시민의 인권 선도, 글로벌 인권 선도 도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저희 대한민국이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저는 솔직히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나 이런 문화 선진성을 담보하는 기초다. 저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만, 있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인권, 서울 인권에 대한 어떤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고, 네. 이거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간 네. 세 차례에 제가 그렇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사 사망, 그리고 하늘과도 같은 스승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도기로 된 변기 뚜껑 떼어와서 위협하고 여교사, 수업하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무기를 소지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찔러서 가해를 한 그런 어떤 사건들, 동성애를 조장해서 에이즈와 관련된 그런 보건적 위해성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한 부분들, 시간 관계상 시정 질문이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폐해와 문제점들이 상당합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 집행액 2023년 집행액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학생인권 종합계획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2023년. 액수로는 제가 혹시 액수로 나온 게 있나요? 3개년을 보면요. 대략 말씀해 계획. 말씀해 보십시오. 2023년도에 집행됐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용되었었던 인권을 지키기 금액이. 위해서인가요? 학생인권 종합계획 2023년 집행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그건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일 것 같습니까? 개념이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도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냐? 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인권교육센터를 포함한 운영 예산이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2021년도에 1,100억 정도, 2022년도에 700억 정도, 예.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300억 정도. 그건 전혀 뭘 말씀하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학생 인권 종합 계획에 관련돼서 예. 사용되어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협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뭐 거의 제한적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사용되었던 예산이 얼마예요? 근데 지금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은 저는 특정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혹시 다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뭐 예산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가치, 미래 가치에 아니 여기 대한 지금 차이가 있을 학생 뿐이지. 제2기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보면 예. 집행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집행 결과. 지금 그 2기 학생 인권 종합계획 연차별 이행 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거 잘못 본 겁니까? 그 이제- 제가 예. 제 착오입니까? 2021년도 집행액이 1,100억 정도 나왔고 2022년 700억, 2023년 1,3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계획의 후반에 예산계획에 나와 있는 주요 건가요? 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제가 지금 지금 질문을 한번 바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 지금 교육청 자료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거 지금 이 자료에 민생과장이 한번 답변을 하도록 의하면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317억의 내역이 뭐 걸 같은데요. 한번 그러니까- 내역을 지금 한번 그러니까 지금 연차별 이행 결과라고 여기 지금 상위단에 쓰여져 예, 있어요. 굉장히 광의의 인권 가치 기반 뭐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그렇게 된것 어찌되었든 같은데. 포함된 게 아니라 이행 결과 아래에 관련된 바로 지금 좀 체크 좀 하시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1317억 은 거고 학생인권 종합계획하고는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전혀 좀 다른 이런 차원인 것 예산 같습니다. 관련된 예산 예. 학생 인권과 관련된 예. 이런 예산들을 써가면서 그동안 10년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기 지금까지의 어떤 현재까지의 10년이 되셨는데 그동안 그 아웃풋이 뭡니까? 학생 인권 운운하시면서 그동안 얻은 아웃풋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317억이는 지금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민생과장이 그 보고하도록 비용을 하겠습니다. 떠나서 좀 그 보고하도록 체크해서 저한테 하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비용을 한번 떠나서 지금 말씀도 사용된 드릴 예산이 수 있을 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뭡니까? 그렇게 인권 타령을 계속하시고 이제 10년째 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아까 글로벌 아까 서울 아니, 타령은 인권을 너무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집착이라든지 방식으로는 우리가 타령이라고 말씀을 선진국에 드리는 못 거는 갑니다.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제 지금 사견을 말씀을 드리니까 조건 이해하시고 출하이라고 하는 김영원이 말씀하신 새로운 복합적 문제 현상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학생인권이 없어진 천국이 여기 있다 이런 아니, 방식으로는 우리가 아니죠. 선진국으로 갈 수가 아니 없어요. 선진국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1317억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예. 와 닿는 질의에 따른 그 답변을 하세요. 와 닿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이거 지금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거 지금 학생인권 조례 지난 4월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제2가 나중에 제2 요구를 통해서 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지난 4월 의회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지금 학인조에 대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필요성 대비해서 인지도가 부족하다. 내용 인지가 부족하다. 이 관련된 사항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다. 이런 거는 4월 회기 이전에 의회 이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해야 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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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예, 예. 확인조 반드시 존치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지금 그 이렇게 점은 제가 이런 조금 계획 계속해 말씀을 나가실 드리겠습니다. 겁니까? 예, 그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조금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니, 제가 설명을 그래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예. 그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예. 실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납득이 예, 예, 예. 됩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에요. ING 진행 예, 중입니다. 예, 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학인조 학생인권 조례 예. 관련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겠다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는 이거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 물리적인 시간상의 어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일을 아니, 그래서 해 저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예. 아니, 제가 한 말씀하십시오. 30초만 말씀하시면 돼서. 마침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상태, 학생인권 조례가 의회하고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데, 네. 이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너무 의회에 도전적이 아니겠냐, 또 비치지 도전이 않을까 해서 아니라 제가 조금 말이 안 고민을 되는. 하고 저희가 협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위원회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만들어져 왔고, 또 내용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떤 교육청 입장에서 조금 보완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제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자체는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재의결 하시면 다시 폐지에 들어가고요. 타이밍 자체가 이 지금 저도 학생인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인정합니다. 있으시죠. 그거는 당연히 예. 인정을 그러나 하셔야 그런 되는 좀 거고. 고민하에서 발표했다. 그거는 모든 이렇게는. 시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타당하지 않은 그 부분이에요.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예. 이에 그 점은 관련된 거 저희도 조금-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하시더라도 예, 예. 이 내용에 들어간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유지를 하든 아니면 없애버리든 그 관련된 사항은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예. 읽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통과된 제가 대표 발의했었던 예.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날 통과가 되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예. 이건 시의 차원에서 학생 인권 조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 권리 제한 예.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지금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은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 의원님은 이제 구성원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대립물로 보는데 저희는 병행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교권보호 조례, 학생인권 조례, 구성원 조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구성원 조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갈등조정위원회, 제가 쭉 읽어보니 갈등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걸 조례나 법으로 만들었으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그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그럼 이렇게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요청했습니다. 거는 우리 교육관님의 입장이고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저 이 입장과 지금 학교 김 의원님이 구성원의 좀 권리와 입장이 책임에 다르니까요. 관한 조례안은 예.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이후에 대체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따른 예, 그 예. 부분 저는 동의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에 관련한 부분에서 예. 우리 교육감님, 조희영 교육감님의 이 행태는 예. 지금까지의 제가 보아온 예.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학생 인권 조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단어 쓰고 싶습니다. 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학생 인권에 집착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잠깐만 좀만 좀 더 주십시오. 좀만 더, 한 1, 2분만, 3분만 그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견입니다만 이거 뭐 또 다른 또 시민들이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운운하면서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인권 운운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 학생들 미래를 우리가 밝히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엉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임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까 꿍꿍이라는 그런 단어를 좋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본 의원은 그 단어를 쓰고 싶을 정도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폐해와 문제 많은 부분들 지적됐던 이런 많은 부분들 정말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울부짖었던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켜야 될 장본인이 바로 교육감님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아까 글로벌 뭐 서울 인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렇게 와 닿지 않은 그런 답변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말씀이 들고요. 마무리 발언 하자면요. 현재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의회에서 이렇게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역사적인 상황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찰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의 부분은 다루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예산 관련된 거는 큰 부분 아니니까요. 그거는 다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이 관련된 예산을 다문화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항목이 같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종합계획 연차별 이행 결과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협의회 연관 예산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근데 다문화 예산 성인지 감수성과 갖는 법적 의무 예산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한 거고요. 예산 관련된 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정말 김 의원님하고 저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한 보수와 진보 좌우 간에 저는 경쟁과 각축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태도시, 인권 친화도시, 복지 선진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친화 도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 각축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학생 인권 조례 폐해 문제점에 관련된 상당한 지금 에이즈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다루지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문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현상까지를 저는 인정합니다. 공통부분인데 문제는 보수는 보수의 세계관과 정책을 확장해서 진보는 진보의 세계관과 정책을 확장해서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인권을 교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권 침해 현상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제 입장에서 인권을 확장해서 교권 친화적인 인권으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근데 그냥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수 일반의 가치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만 봐요. 제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박세일 의원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보수의 미래가치여야 된다고 제가 드린 질문에 따른 어떤 답변이 적절치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합당한 그런 어떤 답변을 지금 해주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100분 토론이라면 100분 토론이라면
걸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극단적 없는 관계로 보수예요. 시간이 극단적 없는 보수의 관계로 입장이고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되지 않은 저는 박세일 의원의 내용에 공동체 따라서 자유주의 입장을 전 잠시만요. 박세일 의원하고 친해요. 지금 자, 아유 두 친하고 분의- 뭐고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예, 그게 이제 적절한 발언입니까? 김 예, 의원님 뭐 이제 친하다는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무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되는 마찰되는 부분 이런 예.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달라는 예.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권의 견지에서. 예. 김혜영 의원님.